요즘 들어 복지제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는데 혹시 그 소문 들어보셨나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했던 안심소득이라는 제도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라고 하니 뭔가 색다른 변화가 예고된 기분이 드는데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나 주변에 복지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가 바뀐다면 내가 받은 혜택이 줄어들지 아니면 오히려 확대될지 알기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제도가 배경에서 나왔고 실제로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낱낱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오늘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디딤돌 소득입니다. 우선 디딤돌 소득은 원래 안심소득이라고 불리던 실험적 복지 프로그램의 새로운 명칭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던 만큼 이미 몇 해 전부터 참여자를 모집해왔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 제도를 소개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의 차이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소득이 늘면 생계급여가 또 끊겨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서 번 돈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일해서 조금이나마 더 벌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전체적인 지원금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들까봐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디딤돌 소득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지원금 전부를 한 번에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을 어느 정도 보충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3년간 시범 운영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의 실질 소득이 30%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만 받는 것보다는 일자리나 기타 수입이 조금이라도 발생했을 때 그 격차만큼 보충해주는 쪽이 훨씬 안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해주느냐가 관건일 텐데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한해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이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가 189만 4천원 정도인데 그 금액에 비해 실제로 189만 4천원 전부가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족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94만 7천원 정도가 디딤돌 소득으로 지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예전 생계급여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156만 5,110원, 3인 가구라면 200만 3,730원,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243만 5,220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결국 가족 수가 늘어나면 기준이 달라져서 그만큼 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혹시 이런 정책이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제도를 조금씩 시범 운영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생소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받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끊길까봐 마음 졸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딤돌 소득은 역으로 소득이 생겨도 전부 박탈하지 않고 일부만 조정하기 때문에 자립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지원금이 훅 줄어들었지만 이 제도 아래에서는 버는 금액이 늘어나도 그 차액만큼 지원금을 서서히 줄여가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3년 동안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실험해본 결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아래에서는 탈수급을 하는 비율이 0.22% 정도에 불과했지만 디딤돌 소득을 적용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무려 8.6%가 탈수급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일을 하면서도 지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으니까 가구 소득 자체가 31.1% 정도나 상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소득이 30%나 뛰었다고 하면 경제적 자립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 디딤돌 소득 제도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건 2002년도부터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현재만큼 대규모로 진행된 건 아니었고 점진적으로 참여 가구를 확대해 왔는데 현재는 약 2,076가구 정도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면 연간 36조 6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이만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아직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수준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근로 의욕을 꺾지 않게 해주는 복지라고 강조하면서 빈곤 상태에 완전히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몇몇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폐지하는 게 과연 최선책인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디딤돌 소득이 획기적인 대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원 문제나 가구별 상황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확인된 사실은 소득이 전혀 없을 때에도 기존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소득이 오르면 줄어들기는 해도 전부 끊기지 않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의 의지를 되살리고 실제 탈수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누구나 한 번쯤 어려운 시기를 겪게 마련인데 그럴 때 제도 자체가 더 벌면 손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줄 테니 힘내보라고 북돋아준다면 심리적으로도 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디딤돌 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디딤돌 소득이 과연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해 갈지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직접 문의하시거나 공고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과 복지 혜택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의 삶이 훨씬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 제도에 대한 생각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